근데 그 결혼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그냥 토너먼트 하세요. 토너먼트요? 여기 이제 저희 훌륭한 손님들이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이거 남자들 다 토너먼트 한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요? 네. 그 자기들 썸 타는 사람 딱 뭐 아니, 지호나 선에서 사주수 받아다가 한 번 토너먼트 해요. 네, 생년월일 말씀해 주시죠. 94년 네. 2월 예. 11일이고요. 네. 네. 오, 시간까지 정확하게. 양력 말씀하신 거죠? 네, 양력이요. 앞으로 뭐 하겠다 정하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딱히. 이번 년 계속 없으실 겁니다. 진짜요? 이렇게 한 방에 얘기해줘요. 아,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정한 길이라고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언젠 정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대로 된 적이 없을 텐데. 네, 없어요. 진짜 팩트 꽂으신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적어도 이번 년까지는. 이번 년까지는 그게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넌 뭐래도 기본은 깐다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저런 곳에 빨리 진입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결론은 내년에 납니다. 본업의 방향성이 확정이 나요. 아, 저 운대가 별로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남자분만. 남자분은요? 네. A급 남자는 한 이때쯤에 있습니다. 그때까지 안 만나고 있어야 돼요? 32, 42살은 1운입니다. 네. 이 사주가 1운과 남자운이 이렇게 반대의 운을 갖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여기는 1운이라고 딱 써있죠. 네. 그럼 반대의 말은 남자 꽝이다. 그래서 24, 26년을 기점으로 해서 진짜 이 사람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가가 여기서 결정이 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본업을 결정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 정도면 되게 잘 살아남으신 거세요. 아, 그래요? 물론 이 안에 수많은 뭐 안에 있었겠지만 네. 말로는 안 하고 이렇게 일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이 그래서 24년하고 2028년 두 개가 이 사주의 가장 좋은 남자 운이에요. 네. 근데 운이라는 게 대부분 그 년도에 그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네. 그게 아니고요. 그때 그걸 하면 좋다예요. 하면 좋다. 운이라는 게. 네. 예를 들어 내년에 남자 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남자 대신 1로 넘어가요. 운이. 그럼 이제 남자는 뭘로 바뀔까요? 소속사 소속사. 혹은 귀인 아, 혹은 인기 이런 걸로 바꿔서 쓰겠죠?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운 끝나겠죠? 네. 다음은 일로 가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서 결혼하는 게 좋을까요? 24. 내년이 결혼은 최고운입니다. 진짜 어때 진짜 뭐 결혼이 운이 있다고 했을 때 결혼하고 그렇죠? 대신 너가 트렌디한 것만 안 놓치면서 그때 다시 네가 일하고 그렇죠. 원래는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 운에 일하시면 아름답죠. 그리고 특히 제가 결혼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딴 얘기 안 하는 사주들이 있어요. 뒤에 운이 별로일 때. 아, 그게 큰 운이 끝나면 다음 운까지 운이 싹 비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제가 그냥 24년에 결혼하라고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요. 저거 끝나면 엄밀히 말하면 52살까지 좋은 남자는 없어요. 그러면 24년에 아니 그 결혼운이 들어왔어도 결혼을 못할. 일로 쓸 수 있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 운은 누적됩니다. 누적.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 24년에 연애질 하느라고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연애를 이미 했단 말이에요. 네. 다음은 100% 연애예요. 아, 그래요? 예, 자동으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형님 이번 연애 나 여자분 딱 들어왔는데 나 이번에 뭘 해볼까 봐 이러고 있죠. 누구랑 제안이 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죠. 이런 거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만 들어오면. 네. 제가 지금 이분한테 제가 이번 년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 년 그냥 하던 대로 시킨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어린이날 시킨 대로 시킨 대로 하고 해라. 근데 중요한 건 내년부터다. 내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일을 할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남자를 만날지 결정이 나는 거죠. 둘 다는 못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결혼이요? 그죠? 왜냐면 넌 이거 빼고 남자는 없어요. 이거 빼고 남자는 없어요. 근데 그 결혼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 그런 얘기를 하루에 10번쯤 들어요. 그런 분이 365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어떡해. 그럼 어떻게 알아봐요, 그러면? 내년에 그냥 토너먼트 하세요. 토너먼트요? 여기 이제 저희 훌륭한 손님들이 이렇게 잘 해놨잖아요. 이거 남자들 다 토너먼트 한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요? 네. 딱 보면 누구 만나야 될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딱 보니까 김이 있는 거에서 그 자기들 썸 타는 사람 딱뭐 아니 지호나 선에서 사주수 받아다가 한 번 토너먼트 해요. 아 이렇게 갖고 오는구나. 예. 그냥 사주만 갖다 다 토너먼트 해버려요. 아. 그럼 이미 좋은 사람만 고르면 되죠. 네. 그럼 딱 보시면은 박은 이미 지금 꽝운이잖아요. 네. 36살인데 꽝운이라서 얘 안 만나고 40부터 운 좋아진 얘네 둘 중에 궁합 좋은 사람 만나면 되죠. 얘만 딱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현명하게 삽니다. 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소개팅 좀 알아볼까?
몇 년생부터 괜찮아? 그걸 왜 거기에 물어봐요? 여기에 물어봐야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배우자나 동업자의 핵심은요. 지금부터 30년간 운이 좋은가예요. 그러면 너도 4명을 갖고 와서 토너먼트 해. 너 아는 뭐 오빠하고 있을 거 아니야. 솔직히 너도 그냥 그건 괜찮지 않아요? 뭐 진짜 2명이든 3명이든. 다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분이나 자연스럽게 만나면 원해요. 이런 쓸데없이 하는 아니, 거고요. 그렇게 당연히 저렇게 그렇게 토너먼트 하는 게 맞아요. 하라고요. 우리 카메라 끄고 너 4명 오고 난 썸녀 한 3명 주고 야 나온다 나와. 와 형님도 토너먼트 한번 하자. 명함 주시겠어요? 제가 빠른 시일 내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분은 원래 32, 42살이 부동산 운입니다. 32, 42. 그리고 이분은 62살 이후로 그런 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부동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부모님한테 돋볼 때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저도 그 부동산에 아예 관심도 없고 진짜 아예 몰라요. 근데 이제 엄마가 좋은 데가 나왔다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랑 저희 엄마가 산 데도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가지고 어디 사고 어디 추천하셨어요? 그 두 개의 주소가 있는데 네. 하나는 동인데 예, 거기 개발 안 돼요. 안 돼요? 자, 알죠? 동 그거 단타 치고 다 나왔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게. 근데 되게 싸게 들어갔거든요, 엄청. 너만 남았어요. 너만 남았어요. 자, 또 하나는요? 하나는 엄마가 산 데인데 여기 안 나가가지고 계속 그 네. 계속 잘 갖고 계세요. 거기는요? 네. 앞으로 멀었으니까. 둘 다 갖고 있어요? 네? 제가 그랬죠. 이분 부동산은 언제 덕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만 봐도 와 40점인데? 이잖아. 그럴 수 네. 있지. 그럼 지금 부동산 갖고 자는 얘기 나왔는데 저 청담동에 살고 있어요. 네. 2014년도에 이사 왔어요. 네. 사실 와서 잘 됐어요. 그게 아니라요. 원래 잘 되실 분인데 그냥 거기 그래서 들어갔을 뿐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거기를 안 팔고 계속 있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그냥 부동산을 패션같이 생각을 하세요. 혹은 차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차 살 때, 와, 오늘이 길이니까 오늘 차를 출고해야지. 이렇게 하나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니다만. 통상적인 분들이 오늘은 샤넬 사는 날 이렇게 딱 하진 않잖아요. 네, 그쵸. 그냥 사죠. 응. 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꾸면 돼요. 돈이 더 있으면 더 좋은 데 가셔도 되는 거고, 그 이상의 돈이 되는 데면 더 좋은 데겠죠. 그 사람마다 잘 맞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거는 부자들의 것이에요. 아니 뭐 시그니엘 사라고 해서 시그니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운 좋은데 강남 3구나 한남동 이외에 사는 분들은 없죠. 1,000억 가진 부자가 저 전라남도 해남에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좋은 분들은 좋은데 다 멋져서 모여 살아요. 저는 그럼 주식하고 코인은 부동산 사십시오. 부동산으로? 네.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게 돼 있는데 그 형님 집 반경 6km 이외의 것들 사지 마세요. 그래요? 덜 오르고 가치가 없으니까. 이분은 지금 집이 없잖아요, 사주에. 집이 자기 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원래는 근생인 거예요. 근생이 뭐야? 난 근생이란 단어도 모르겠어. 통합 빌딩, 일반 빌딩들, 일반 건물. 근데 형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영업자, 사업자 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 돈을 버는 사주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하고 근생을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뭐 할까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 상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5층, 6층에 옥탑방 해가 내가 네. 이렇게 개조해서 살면 되겠다. 네. 그러면 1, 2, 3, 4, 5 세 주고 6층에 내가 살아도 되고. 원래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거에 좀 더 고급반이 한남동, 유엔빌리지는 한남동 빌라촌이잖아요. 반대로 지수 씨는 부모님이 잘 하시면 되는 건가요? 언젠가는 성공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와, 저 사주 이렇게 보시는 분 처음 봐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